안녕하십니까. 황량수의 톡톡톡 네. 특별 초대석 전병용 전 치안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지금 청와대가 이 정권 들어서 20만 명 이상 청와대 예. 그 청원을 내면 거기에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예. 조두순이라고 예. 그 나영이라는 초등학생을 네. 성폭행해서 신체 훼손도 가지고 예. 그런 친구가 법원에서 12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석방이 네. 2020년 12월 3년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나오면 한번 다 보자. 예.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왜 12년밖에 안 되냐. 무슨 심신미약자다. 이렇게 술에 의한 심신미약자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술 마신 것도 심신미약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술을 먹고 자기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우연한 기회에 술을 마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 해서 감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 좀 우리 판사님들이 자기 자신은 치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 편견에 따라서 물론 헌법에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러 되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회의 어떤 건전한 상식 그게 바로 보편적 예, 상식이죠. 그렇죠. 그건데 어떤 편견에 가까운 주관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낮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막 그런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술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소주를 한 2병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다 심신미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심을 하고 술을 마셨으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가만히 안 되는데 아니 감히 이제 그렇게 먹고는 예. 판사 앞에 가서는 예. 내가 집에 뭐 불행한 예. 일이 생겨서 술을 먹고는 이 예. 판단이 좀 흐려져서 예. 이 학생을 초등학생을 보니까 예. 갑자기 공격적이 돼서 일이 이렇게 예.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예, 그건 입증에 관련된 예. 문제가 근데 되겠죠. 그런 술 먹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 이리저리 갖다 붙일 수 있는 재량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영아 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아 소아 예, 소아성애자라고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뭐 형을 12년을 때렸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치료되기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경향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기 전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활보를 한다면 이 학부모님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보안 처분이라는 종류를 보면은 강제성을 띈 게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전에는 이제 그 형을 형대로 살고 예, 또 심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보호 관찰소입니까? 예, 예. 그 청송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로 또 더 집어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는 좀 억울한 사람도 있고 인권 침해 과거에 소지는 있었죠, 그랬죠. 과거는. 예, 예. 그래서 뭐 억울한 아무리 이제 범죄자고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너무 과도한 형보다 더 심한 또 처분을 살면서 하는 부분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죠. 폐지가 됐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청송은 뭘로 씁니까? 교도소로 씁니까? 뭐 그 뒤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하튼 예. 어떤 아주 엄격한 제한하에 소아성애자 같은 저런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보안 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그렇다고 지금 법을 바꾸어서 예, 보안 처분을 특정한 악랄한 예, 이 잔인한 예, 또 보복성 소지가 있는 예, 이런 또 청소년이나 이런 데 네.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 처분을 하는 걸 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예. 지금 조두수는 또 예외가 될 거 아니에요. 소급이 안 되니까. 예, 뭐 조두순 같이 이제 저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아니 좀 가능한 이 대안을 이야기를 해라. 예. 지금 무슨 조두순을 영구 격리시키자 하는데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판사가 그따위 판결을 해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영구히 격리시킬 방법이 지금 뭐가 있느냐. 뭐 미국 영화처럼 누가 총 들고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나오면 바로 교도소 입구에서 총을 쏘면 모를까.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시원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이제 보안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형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래서 그럼 보안처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 아주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들에 한해서는 보안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전에 과거에 이렇게 보였던 여러 가지 이 소행도 보고 또 교도소 생활 같은 데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정황도 보고 또 뭐 그 예를 들면 소아성애 같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사와 의사의 소견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거를 형벌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형벌이 아니라면.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교도소에 그대로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호관찰소, 보호소 전에 청송 거기처럼 관찰 기간을 둬서 또 가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잡는데 이렇게 가졌던 그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보수 우파들은 법을 강화하자는 쪽이고 이 진보나 한국의 좌파들은 이 너무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이 상당히 관용과 이런 또 그런 너무 엄격한 법 적용은 인권에 침해된다 해서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좌우를 나누는 주요한 안건 중에 이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절대로 원하지는 않을 걸요. 인권 하는 사람들인데. 글쎄요, 뭐. 근데 이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인신을 보호관찰에서 구류하는 이런 부분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까? 유럽에는? 있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격이 이제 일종의 그 형벌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이지 이 형벌을 때릴 때처럼 이진구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판사가 심리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제형 법정주의인데 판사의 판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참 인신 구속을 판단하는 검사나 경찰관이 뭐 그런 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참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게 그러면 법률을 통과시켜서 국회 합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이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보안 옛날처럼 뭐 보안 처분에 관련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이 영화 같으면 저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종류의 악랄한 거요. 조두순이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과거에 강호순이 뭐 이런 그 연쇄살인 아무런 이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는 거 있잖아요. 돈 탈취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사형제를 있지만은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처분이나 이런 사형제 부분에는 이 법의 자의적인 집행이나 억울함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 배심원 제도를 일반 국민의 이런 건에 좀 도입을 해가 일반 국민 중에서 한 뭐 70%가 동의를 할 때는 이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사형을 시킨다든지 사형 이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번 중간에 배심원 제도를 두게 되면 실수에 대한 이 예방이나 또 이 대중의 어떤 정서하고 법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도 않겠냐.
그래서 꼭 이렇게 심각한 악랄한 범죄자, 예. 소수에 한해서 1차로는 행정적으로 걸르고 2차로는 그런 배심원으로 또 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이러면 억울하게 예. 당할 일은 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게 참 이제 우리가 형벌을 국가의 형벌권을 전속시키고 개인들이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한 근거가 이제 국가 대신해서 해준다는 네. 건데 자기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가족을 죽인 사람은 교도소에서 이제 생을 영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제도는 첫째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도저히 그 오판을 시정할 기회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미국 같은 데서 연구하는 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보도가 될 경우에 오히려 살인 사건이 늘어나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국제적인 하나의 그 규범이 이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를 좀 더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평가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개방 국가에서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사형을 안 시킨다고 해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 지금 그래서 좀 이 먹물들이나 유엔이나 기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갖다가 상당히 그렇게 느끼는데요. 예. 한번 보면 내가 죽을 일 없는데 예. 아무리 많이 죽여도 예? 지금 현재 한국의 이 형태로 봤을 때 내가 불특정 자수를 한 1000명을 죽여도 예. 내가 죽을 일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또라이가 논다면 예?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논리적인 모순이나 딜레마는 그러면 없느냐는 거죠. 참 글쎄요, 참 이렇게 이게 참 정의란 네. 무엇인가에 나오는 일종의 이 예. 딜레마인데요. 딜레마입니다. 예. 근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해줄 수 있는 예. 그 가족들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두순이가 발찌를 차고 나오는데 7년이라고 뭐 그래요? 7년. 예. 그러면 조두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7년은 또 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교도소 3년, 발찌 7년 하면 10년은 훨씬 더 살 예. 건데. 그럼 발찌까지 떼고 나중에 완전히 자유로웠을 때 예. 너희는 피해자 가족은 나를 못 찾지만 나는 너네들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참 그런 부분을 이 경찰이 한마디로 일종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장기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짜증이 나서 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더만 저보고 좀 냉혹하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일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엄연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찔러보자. 예. 그 말은 다 할 수 있지요. 시원해 보이지만 그것이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뭐 경찰에서 이렇게 교도소 출소자 중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로 끈돼 있습니다만은도 그게 뭐 이 개방 사회에서 그럼 효과적일 얼마나 수는 관심을 없죠.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설령 가진다 해도 뭐 24시간을 네. 감시하지 않는 한은 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24시간 감시는 불가능하고요. 참. 결국은 조두순이가 범죄를 안 저지르면 제일 좋고 나와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사정 당국과 맞닥뜨리는 것이 되겠죠. 참 이것도 법적인 딜레마예요. 복수를 공언하고 있는 예, 예? 범죄자. 예, 참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근데 영원히 갖다 격리시키자 하는데 지금 영원히 격리시키는 부분이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아까 말한 행정처분으로 예. 일종의 예? 뭐 행정처분이냐 그것도 형벌이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갈리고 보호관찰이라는 있습니다. 부분을 예. 하느냐. 참. 이 참 법이 가끔씩 이렇게 곳곳에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보면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다 예. 무혐의 처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서해순 씨가요. 예. 그럼 언론이 그렇게 또 무슨 또 한 사람은 또 그쪽이 죽였다 하고 떠들었는데 예. 저게 무혐의 처분이 되면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입니까?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는 있거든요.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도가 이제 타인의 명예를 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될 것이고, 공익성도 예,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참 이게 우리가 법을 보면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는 거하고 예. 또 그것이 법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인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김광석 씨도 자살이 아니라 타살한 것처럼 보이고 딸도 좀 죽였을 수 있는 것처럼 개연성도 보이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 증거 위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애초부터 상당히 그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예, 그 김광석 씨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법당국에서 부검을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부검을 해서 자기가 목을 맨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자살로 결론을 이미 내린 사건인데 이미 시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지금 20년 뒤집는다는 것은 이제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보였고 딸은 이제 사망 사실을 좀 숨겼기 때문에 뭐 소송 사유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이득을 얻은 그 부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딸을 죽이면서 자기가 예.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을 예. 가지고 오거나 또 법원이 딸이 죽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예. 부인이 예.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거나 상대편이 뭐 또 포기하게 상대에서, 되거나 예. 합의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봐줬다 있겠죠.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뭐 딸을 살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형적으로 느끼는 게 예. 우리가 도덕적으로 돌파매질을 하는 거. 예. 옛날에 뭐 김광석 씨 친구하고 뭐 같이 이렇게 죽자 말자 예. 살고 또 뭐 딸은 상당히 좀 방치하면서 예. 뭐 본인은 예. 무슨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예. 김광석 씨 노래를 우리가 노래방 가서 부르면 그걸로 서해순 씨 부를 축적하는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도덕적인 양심적인 부분하고 법하고의 거리가 예.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법에서는 그 상속을 받은 그 과부가 무슨 딴 남자랑 무슨 잔다고 해서 그걸 해소하는 뭐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도 우리가 한 가수한테 지나친 시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예. 살았을 때 사실 뭐 크게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죽고 나서 예. 그러면서 좀 신화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예. 어쨌거나 저나 서해순 씨는 뭐 팔짝 꽂혔네요. 남자도 하나 생기고 뭐 돈도 차지하고 예? 좀 불편한 딸은 뭐 이렇게 사라졌고 참.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벌어졌는데 전병헌 수석 예. 검찰이 이제 그 수석 예. 초건 3명을 긴급 체포를 해서요. 예. 검찰이 긴급 체포할 정도면 상당히 좀 자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이제 그 정도 되면 긴급 체포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역 정무수석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긴급 체포했다는 데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 열흘 전쯤에 예. 여명숙이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네, 네. 폭로했잖아요. 네. 전병헌과 그 네 예, 개의 기둥이 예. 게임판을 농단한다. 예. 사실 한국의 공직자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죠? 전병헌 씨가 여명숙 씨가 예, 예. 지난 청문회 때도 폭로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고, 그러니까 좀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런데 게임판이 그리 돈이 됩니까? 글쎄요, 뭐 그게 그 시장이 좀 있죠. 있고 점점 앞으로 이제 그죠. 온라인 발달에 따라서 전병헌 씨가 몇 년 동안 그 e스포츠 게임 예, 회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회장직은 민정수석하면서 내놓고 정무수석. 예, 이 국제연맹은 아직도 하고 있다는. 예, 거기다 이제 검찰이 변창훈 검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쪽만 수사하냐. 이제 이 시비가 검찰 안팎에서 예. 국민들 시선까지 오고 하니까 아니다 이쪽도 한다고 해서 이제 골랐는데 하필 제일 센 정무수석을 골랐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또 예.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병헌 수석이 이 임종석 예, 실장과 이 전대엽 예. 사단들과는 이 좀 거리가 있다. 운동권도 아니고 예, 나이도 8살 많고 정치도 훨씬 선배다. 예, 이렇게 해서 좀 호락호락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권력 투쟁에 대한 냄새도 검찰이 좀 맡아서 진짜 실세는 그럼 임종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뒤엉키면서 예, 이렇게 가지 않았냐는데 타계민이 또 불구속 기소해서요.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문재인 대통령 예. 지원했다고. 예.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번져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뭐라고 보십니까? 왜 검찰이 갑자기 저러냐? 어제 오늘.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좀 서로의 그 관계는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작년에 예, 5월달인가 롯데 압수수색할 때 예, 롯데 홈쇼핑 사장이 줬다고 진술한 거를 예, 1년 반을 묵혔다가 예, 이제 하는데 옛날에 뭐 아이템풀처럼 문제은행에서 문제 출제하듯이 예, 검찰은 범죄 은행을 두고 예. 필요할 때 그냥 끄집어내가 오늘은 요놈 한번 줘주고 오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놈 한번 줘주고 요렇게 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정보를 이렇게 캐비넷에 쌓아두고 있다가 보통 이제 보면은 어떤 정권이 초기에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걸 주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 그동안 안 했던 또 이쪽 걸 꺼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든 새로 실권 잡은 사람들의 비위에 들라고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때 말기에 가서 항상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지금 말기도 아닌데 정무수석을 겨냥한 이런 사례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타계민이도 굉장히 실세인데. 그 이제 타계민 씨는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오면은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 오히려 기세되면 청와대 그만둡니까? 오히려 그 이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무죄 추정은 되는데 보통 청와대에 알려진 실세들은 기소되면 막 그만 안 둡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이제 이렇게 제끼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위 해제시키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다가 그 선거에 관련돼서 저렇게 된 거니까 뭐 그렇게 매정하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지 않나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근데 선거법은 좀 엄격하잖아요. 보통 보면. 저는 좀 벌금 뭐 재판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전병헌 씨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했죠. 행정관으로 하다가 비서관까지는 그러다 갔을 겁니다. 비서관까지 예, 갔죠.
하여튼 그때 이렇게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람 생각이 똑바르고 하여튼 그 본인이 뭐 그런 걸 해도 거기에 뭐 어떻게 빨대를 갖다 대지는 않았지 않나 싶어요. 측근들이 이제 관여를 한 거는 뭐 검찰이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이 여튼 이제 그냥 척근해서 이렇게 자르려고 예. 정무수석으로 다 연상되는 사람을 예. 전병헌을 안 노리고 척근만 노리고 이렇게 자르려고 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건데 판을 이렇게 벌렸는가 근데 하는 그게 생각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칼로 무르베는 거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다 보면 뭔가 이제 연결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저도 뭐 그 사람이 정치인 중에는 원만하고 예. 또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또 가격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또 예. 사람 좋은 거하고 합리적인 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역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예. 뭔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예. 검찰이 아예 그냥 요 선에서 잘라주려고 예? 비서관 선에서 여명숙 폭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쪽만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검사도 자살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잘라서 전병헌은 무죄다 하려고 했을 거냐고 보느냐 두 가지 중에 안 그러면 결국은 칼날이 전병헌까지 검찰이 가려고 하는 거냐 두 개 중에 어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병헌 씨한테 인상 그때 참 좋았는데 그 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하여튼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딱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검찰이 예. 이런 좀 생각도 못한 예. 이런 것들을 갑자기 덮치거나 할 때 보면 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어제는 트럼프 오는 날이었거든요. 예. 예? 예. 오늘은 또 타계민이는 트럼프 가는 날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만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런 날 하는데 왜 요런 날을 택해갖고 검찰이나 경찰이 가끔씩 덮칩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죠. 아, 심정이 딴 데 서여 있을 때.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인사권자 대통령이 입장을 항상 고려하는 정신이 거죠. 없을 때. 아니, 뭐 그보다는 그게 뭐 그냥 부각이 되는 시점에 탁 발표를 하면 인사권자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면 집에 손님이 와가면 하루 종일 일정이 국민들이 정신이 없을 때 발표하는 거죠, 사실은. 국민 예. 정신 없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좀 희석도 되고. 예.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안 있을 때 이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들을 덮쳤다면 일면 탑으로 이만큼 예. 날 건데 예. 탑으로는 안 나고 일면에 나기는 났는데 좀 밑에 구석에 났어요. 예. 그래서 나를 또 참 잘 고르는구나 예.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덮치러 가면 정무수석의 척건들이면 이야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위에다가 청와대에 청와대에 막 대충 이번 건이 아니라 그냥 저게 정무수석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원래 그렇겠죠. 민정수석한테 가나? 아 그래도 정무수석한테 보고를 보고가 되겠죠. 예. 거의 동시에 하겠죠. 만약에 본인 일이 아니라 해도 정무수석한테 보고를 하겠죠. 그죠? 예. 그 말하자면 압수수색 받는 사람들이 이 손쓸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도 뭐 사전에는 알려주는 그런 정무수석 정도면 또 자기 척건들이면 예. 자기도 또 관련됐다고 남들이 여길 수가 있으니까 예. 미리 알면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좀 써보려고 그렇게 못하죠. 그럼 못 자기 딱 할까요? 의심받죠. 딱 의심받을까요? 예. 그렇게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는 와 안 하고 다 있다가 이제서 할까 모르겠네. 참. 그래서 어쨌거나 거의 뭐 사실 센 사람들 잡을 때는 뭐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됐고 지지율 70%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막 힘이 한참 뭐
적폐청산으로 힘이 바짝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때 그 정권의 정무수석을 감히 검찰이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변창훈 검사가 좋은 일을 하고 간 겁니까? 몸을 뭐 뜯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내부 알력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여명수 씨가 폭로했을 때 예. 검찰이 알고 있는 부분에 좀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로도 큰 요인이 됐겠죠. 공개화된 거 아닙니까? 야당까지 다 국감에서 알고. 해버렸으니까.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무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검사가 죽어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청와대에서 근데 이 정권이 만약에 진짜 이 정무수석이 힘이 세고 대통령이 신임하고 다 이 청와대의 좌장으로 나이도 많고요. 이렇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미리 그 검찰 안에 또 빨대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고 사전에 그러면 그걸 또 막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돼 있었을 거고 그것도 열흘 전에 폭로도 있었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안 터져 나올 건데 터져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이 청와대 내부의 어떤 싸움에서 뭐 전병헌 수석이 이 진노 친문의 주류는 아니니까 비주류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벌써 그 영상물 관리위원장입니까? 그분 입에서 국회에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예,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된 또 배경이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날 예. 손혜원 의원만 빼고 여야가 다 그분을 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동네가 돈이 굉장히 되는 동네구나. 규제를 강화하자는 사람을 예. 이 게임에 예. 액수 규정이나 예. 제한 리미트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을 예.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규제를 강화하자는 사람을 반쯤 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럴 때 보면 어느 놈이 나쁜 놈인가는 대충 좀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뭐 규제를 약화시키자 또는 강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뭐 또 증거도 없이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근데 없겠네요. 그 여자분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거든요. 저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TV로 봤는데 아우 그냥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 공무원 물이 좀 덜 들었다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자기는 뭐 이 저기 관계 예. 예?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예. 하던 사람이었죠. 예. 어쨌거나 참 이제 슬슬 이 정권도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을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총리님 감사합니다. 예.